안녕하세요. 3년 만에 폭염이 다시 찾아와서 연일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고 코로나 확진자마저 하루 1000명이 넘어가고 참 이래저래 하루하루가 서민들 살아가는데 힘든 나날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잘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폭염 속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수분 공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인체는 대략 70%가 물인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몸 안의 수분 총량은 42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생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내용이에요. 물론 키가 크면 총 수분량은 더 많겠지만 60kg을 기준으로 평균 42리터인데 그 중에 세포 안에 있는 것을 세포 내액이라고 하는데 28리터 정도 차지하고 세포 밖에 있는 것을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데 14리터이고 이 세포 외액은 피를 구성하는 혈장과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간질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혈액이 인체의 수분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혈장은 3리터밖에 안 되고 간질액이 11리터 정도 차지해서 혈장 3리터와 간질액 11리터 합쳐서 14리터를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분이 세포 안과 밖에서 충분히 존재하면서 전해질이 잘 평형을 유지해줘야 건강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데요. 체액 42리터에는 단순히 물 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나트륨, 염소, 칼륨, 칼슘 같은 많은 미네랄 뿐만 아니라 단백질 같은 유기 분자들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세포 안과 밖이 평소에는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가 수분이 체외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설사를 많이 하게 된다든지 구토를 많이 한다든지 또 요즘 같은 폭염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하게 되면 세포 외액이 마구마구 빠져나가게 되죠. 세포 외액에서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미네랄과 유기 분자들이 상대적으로 농도를 높여서 끈적끈적해지면서 농도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삼투압이라고 하는데요. 세포 외액의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세포 안에 있던 수분이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포 밖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현상은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절이는 원리와 같은 것인데요. 배추에다 소금을 잔뜩 뿌리면 배추 바깥에 소금 농도가 진해지면서 배추 속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와 배추가 절여지면서 쭈글쭈글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인체의 세포도 똑같아요. 요즘같이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지 않으면 세포가 수분을 잃고 쭈글쭈글해져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만성 탈수증에 빠지게 되는데요. 만성 탈수증 증상으로는 극도로 목이 마르고 소변이 진하게 나오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현기증도 있고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개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현대인들은 만성 탈수증에 빠지기 쉬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정수기 물 자체에 미네랄이 부족하기도 하고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 배출량이 많아져 탈수를 촉진하게 되고 심지어는 고혈압약에도 일부는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매일 혈압약을 먹는 경우 만성적인 탈수증에 빠지기 쉽죠. 요즘은 건강검진할 때 내 몸속의 수분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수치상으로 표시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 손님 중에도 건강검진표를 보니까 세포 내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판정한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면 만성 탈수증에 물을 많이 마시면 다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맹물만 너무 많이 마시면 저나트륨 혈증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맹물만 잔뜩 마시면 세포 외액에 수분이 공급되면서 세포 외액의 농도가 묽어지고 세포 안쪽의 삼투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세포가 빵빵해지는데 일반 몸에 있는 세포는 조금 빵빵해져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탄력이 생기고 좋은데요. 문제는 뇌세포에 있어요. 뇌세포는 두개골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맹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나트륨 혈증에 빠지면 뇌세포가 빵빵해지면서 뇌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구토, 두통, 경련, 혼수 상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저나트륨 혈증이에요. 인체는 원래 0.9% 소금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생리식염수도 0.9% 소금기로 맞춰놓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소금 속에 있는 나트륨은 인체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을 먹고 다 소화시켜 포도당으로 흡수될 때도 나트륨이 있어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밥을 먹어도 기운이 나질 않아요. 또 세포막에는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가게 조절해주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 싱겁게 먹어서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적절히 소금이 첨가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일반 소금이나 죽염은 단기에 먹는 것은 상관없지만 오래 먹으면 인체를 산화시키는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장복해도 부작용이 없도록 한 시아플렉스 미네랄 죽염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시아니딘을 넣고 암을 예방하는 후코이단까지 첨가해서 하루 3g 정도는 장복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만성적인 탈수증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소금에 대한 민감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농도로 해서 마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해본 경험으로는 물 500ml 정도의 시아플렉스 미네랄 죽염 3g을 타서 하루 동안 마시면 되고 짠맛에 예민하면 물 1000ml에 시아플렉스 미네랄 죽염 3g을 타서 하루 동안 마시면 돼요. 이렇게 3, 4개월 정도 마시고 전해질 검사를 해보면 체내 수분량도 정상으로 나오고 전해질도 정상으로 나와요. 심지어 야간뇨가 심한 분도 야간뇨 횟수가 줄어들거나 야간뇨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소금 성분이 체내에서 물을 붙잡아주는 효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아플렉스 미네랄 죽염은 70여 가지 미네랄이 있어서 1일 3g으로는 부종이나 혈압이 오르는 경우는 없었어요. 아무튼 이 무더위에 또 평소 목이 자주 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분들은 시아플렉스 미네랄 죽염을 이용해 보세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